건설 현장 소장 62세, 은퇴 1년 후 고시원으로 왜 노후 자금이 모자랐을까?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식 날 수십 명의 직원이 인사했다. 사무실 벽 한쪽엔 감사패가 걸리고 소장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1년 후 그 소장님이 고시원에 살게 될 줄 누구도 몰랐다. 아니 본인도 몰랐다. 이건 단순히 돈을 못 모아서 생긴 일이 아니다. 우리 대부분이 겪게 될 은퇴 후 삶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나는 은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62세 건설 현장 소장 어씨는 30년 넘게 건설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전국 현장을 돌며 밤낮 없이 일했고 누구보다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소형 아파트 한 채, 약간의 예금도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무난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은퇴 후 1년 만에 어씨는 아파트를 팔고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유 1. 소득은 끊겼는데 지출은 그대로였다. 일할 땐 한 달에 500, 많게는 7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래서 쓰는데 신경 안 썼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더라고요. 퇴직 후에도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한 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한 달 식비, 관리비, 차량 유지비, 가족 모임. 이런 지출은 버릇처럼 나가고 수입은 없으니 1억 8천은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유지비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이 넘었고 친구들과의 식사나 가족 경조사 비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줄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도 못 써? 하는 자존심도 있었고. 이유 2. 자녀 지원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막내가 아직 대학원 중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 걱정에 내가 망했지. 퇴직 후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 등 예상 못한 지원은 은퇴 자금에 큰 타격을 줍니다. 어씨는 막내의 등록금, 생활비 지원에 한 달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썼고 큰딸 결혼에 3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냥 카드 긁고 통장에서 빼고 하다 보니 돈이 어디로 샜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게 되죠. 그게 결국 본인의 노후를 위협하는 줄은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유 3. 지병과 병원비, 보험의 허점. 은퇴하고 나서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어요. 병원 다니는데 몇백은 그냥 나가더라고요. 어씨는 은퇴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급격히 허리 통증과 혈압 문제가 찾아왔고 병원 치료에 매달 몇십만 원씩 지출됐습니다. 보험도 있었지만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와 갱신 문제로 생각만큼 보장을 받지 못했죠. 내가 건강할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선 하루하루 병원비 걱정이에요. 우리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돈이 부족했다가 아닙니다. 잘못된 은퇴 설계, 잘못된 생활 습관, 예상 밖의 변수들이 겹치면서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빈곤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수입이 끊긴 후의 소비 습관. 자녀 지원에 끝이 없는 굴레. 예상보다 큰 병원비와 보험 사각지대. 이런 문제들이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3가지 핵심 솔루션. 소비 습관을 은퇴 전에 미리 줄여야 한다. 은퇴 후에는 지출 최소화가 생존의 기본입니다. 월 지출을 200만 원 이하로 줄이는 훈련을 미리 해보세요. 자가 차량 유지 대신 대중교통 활용, 외식 줄이기, 고정비 점검은 기본입니다. 자녀와의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만 도와준다는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합니다. 자녀도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랑과 지원은 중요하지만 내 노후까지 무너질 정도로 도와줘선 안 됩니다. 병원비는 예외적 지출이 아니라 고정 지출로 인식해야 한다. 60세 이후엔 매달 병원비 2,050만 원은 기본입니다. 실손보험 갱신 조건, 자기 부담금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험료에 휘둘리기보다 운동과 식단으로 건강 유지에 투자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의 시작입니다.
씨는 지금 고시원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한때 수십 명을 이끌던 소장이었고 누구보다 책임감 강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나도 평범하게 은퇴 후 살 수 있을 거란 착각이었어요. 아무 대비 없이 그냥 퇴직만 했던 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세의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겐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시원에서 다시 깨달은 인생의 진짜 가치? 씨는 말합니다. 고시원에 살다 보니 나한텐 공간도 체면도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원한 건 조용히 밥 먹고 아프지 않고 눈치 안 보고 잠잘 수 있는 하루였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에 돈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중엔 진짜 필요한 것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퇴직 후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바로 그동안 벌어온 만큼은 써도 된다는 착각. 반대로 퇴직 후에도 웃으며 사는 사람들은요, 벌어온 만큼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퇴직이 멀지 않았거나 이미 퇴직한 5060대 분들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1.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200이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감은 위험합니다. 고정비, 관리비, 통신비, 식비, 보험료, 변동비, 교통비, 병원비, 경조사 등을 적어보고 지금 생활비가 노후 수입보다 많다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2. 주거비를 확 줄여야 합니다. 아파트 유지비, 대출이자, 전세 전환 비용까지 주거 관련 비용은 엄청납니다. 실거주 1주택을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하거나 월세 대신 공공임대, 은퇴마을, 실버타운 등도 고려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이 과연 노후에 필요한가?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3. 노후에도 작게라도 돈 벌 방법을 마련하세요. 나는 더 이상 일 못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중고거래, 농산물 소량 판매, 동네 알바 등 몸이 많이 힘들지 않으면서도 작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씨도 지금은 동네 공사장 짧은 단기 알바로 매달 6,070만 원 벌고 그 돈으로 병원비와 식비를 충당합니다. 4. 돈보다 중요한 건 나의 회복력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먼저 꺾이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매일 걷기, 밥 해먹기, 글쓰기, 친구와 통화하기 같은 작은 루틴이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특히 몸과 마음의 건강이 살아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자산이에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 살아냅니다.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내 삶을 다시 점검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소비는 줄이고 자녀와 거리를 두고 병원비는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작게라도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란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30년의 생존 설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